업무 플로우를 그릴 때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약간 멋들어지겠다, 표로 완성해야지, 멋있게 그려봐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 시작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랑 또 글로 쓰는 거는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종이와 펜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는지, 다른 팀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냥 손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한눈에 내가 머릿속에 잘 알고 있었네? 이것들을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체계가 이른바 체계 있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체계가 있으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스타트업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경험과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서 체계가 없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초에 다시 이렇게 생각을 뒤집어 보니까 올해 초에 제가 컨설팅을 했었던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무려 30년 업력이 있는 물류 회사였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도 체계가 없더라고요. 들어오는 신규 입사자분들이 체계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대표님도 도대체 이 체계를 어떻게 잡는 거냐, 업무 매뉴얼을 좀 만들어주세요, 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이제 30년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30년을 함께 해온 이사님, 그리고 27년 정도를 함께 해온 이사님, 이렇게 두 분과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업무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그런데 이제 두 분과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이사님께서 무슨 소리예요, 저희 업무 매뉴얼이 있어요. 있다? 네, 저희 하나는 있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제 기업에 비밀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블러 처리를 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 업무 매뉴얼이라고 받은 내용인데 확인을 해보니 그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그냥 정리도 되지 않은 채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시트만에 계속 추가해온 자료들이었더라고요. 업무 기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표현하면 업무 기록이죠. 이제 그 업무 기록, 업무 매뉴얼이 아닌 업무 기록을 제가 받아보면서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지? 한눈에 들어오는 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과 함께 저한테 저를 신규 입사자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그 업무 흐름을 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소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말로 이제 저를 이제 신규 입사자라고 생각하시고 말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 말들을 잘 듣고 이걸 좀 정리해야겠다.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이사님 두 분의 머릿속에 그리고 몸에 체화되어 있는 암묵지 형태로 이제 지식이 남아있는. 그런데 그 암묵지의 형태를 이제 체계로서 만들려면 형식지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업무 프로세스의 흐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컨설팅 네네. 기업의 보안을 지켜드려야 되니까 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오더, 선적 확인, 그 다음에 서류 엄수, DEI 업무, 스케줄 공지, 도착 확인, 청구서 작성, 통관 운송, 계산서 발행. 그래서 제가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각 이제 직무별로 프로세스를 정리를 하고, 추가로 제가 이렇게 영업부, 그리고 수출 수입, 그리고 관리, 요 순서대로 이제 업무가 진행되는 전체적인 전사까지. 잠깐만요. 한 장 앞으로 가보시면 프로세스는 고객 관점에서 프로세스는 그리되 하는 역할로는 부서별로 나눴네요. 네, 맞습니다. 요게 이제 참 현장에,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당연한 수순인데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근데 어쨌든 경영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면서 흐름은 보시겠지만은, 스타트는 고객 관점에서 하되 일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부서별로 해야 되니까 2단계로는 부서별로 정리하는 거, 굉장히 포인트로 여러분 좀 보시면 좋겠네요. 이 전사 프로세스를 작업한 이유는, 이 팀의 경우에는 이제 서로 조금씩 협업하는, 이제 부서별로 협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사 프로세스까지 저희가 작업을 좀 했고요. 그리고 신규 입사자분이 이제 오실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 내용들을 컬처북에 다 담아뒀습니다. 이제 컬처북 잠깐 소개를 하셔야지, 이게. 네네네. 컬처북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일자리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신규 입사자분들이 보시면 그 컬처북만 보면 이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하는구나, 이 회사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형식지화된 형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규 입사자분이 이제 그 컬처북을 봤더니 감동을 좀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직무 관련해서 이런 컬처북이 있는 회사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일을 조금 하시다가 이제 오신 분이셨는데 조금 감동을 받으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군요 하면서 전무님께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더니 전무님이 저한테 김일의 연구원님 우리 했던 거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하나 해결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 플로우를 아까 그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업무 플로우를 그릴 때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약간 멋들어지게 딱 표로 완성해야지, 멋있게 그려봐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 시작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랑 또 글로 쓰는 거는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종이와 펜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는지 다른 팀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냥 손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한눈에 내가 머릿속에 잘 알고 있었네 이것들을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의 사례들도 좀 보시면 여기는 이제 기술영업부 관리직을 하는 업무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신규 영업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신규 기존 계약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지 않고 한번 그려와 주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좀 어려운데요? 하시더니 뚝딱뚝딱 이렇게 잘 그려와 주셨습니다. 기술 영업부 벤 영업이네요. 네, 어딘지 감이 오는데 네네. 벤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신규 영업, 기존 계약, 설치 및 교육, 관리 업무, 가맹점 변경. 네, 아무튼 누구가 됐든지 간에 자기 업무의 시작이 어디서 일어나고 맞습니다. 그 일의 마무리가 어디서 되는지 네네. 정한 다음에 그 사이에 프로세스 정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또 개발부의 사례도 있는데요. 이 개발부 제가 이제 조금 기업의 내용들이 있어서 이 내용도 다 그렇죠. 블러 처리를 좀 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개발부 안에서도 요구사항 수령과 이렇게 순서대로 프로세스가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데 맞습니다. 요구사항 수령, 그다음에 노란색이 있는데 저게 이제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니까 가리신 것 같고 업무 분석, 디자인, 개발 환경, 그다음에 테스트, 보안, 교육 및 설치, 오픈.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소프트웨어 개발 순서인 것 같은데 아마 초기에는 저런 형태로 정리하고 점점점 플로우화 시키는 게 굉장히 저 정도는 아마 팀장급 정도면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팀장님께 혹시 그려주시겠어요? 하더니 하시더니 이렇게 또 완성을 해오셨습니다. 그렇죠. 업무 흐름을 이렇게 좀 알면 좋은데 업무 흐름 안다고 뭐 바로 해결되는 건 또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흐름 속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좀 있을 텐데요. 네, 이 업무 흐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유명한 책이죠.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넛지라는 책인데요. 이 넛지라는 책을 보면 이제 약간 슬쩍 좀 찌르는 행위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슬쩍 찌르는 행위는 이제 저희가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목소리를 키우지 말고 우리 시스템을 키워라. 그리고 좋은 프로세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건 우리가 일하는 그 흐름들을 그냥 단순히 파악하기 위해서 나열을 해놓은 거였다면 아까 로빈 코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객을 접점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프로세스 청사진이라는 개념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네. 프로세스 청사진.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프로세스 청사진은 이제 자료를 보시면 고객 행동, 직원 행동, 지원 이렇게 순서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고객 행동, 고객과 접점이 되는 그 행동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 어떠한 순서대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되었을 때 그 고객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것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청사진으로 표현해 놓은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펙트 스팟이라고 합니다. 이 이펙트 스팟은 우리가 성과를 내는 지점.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프로세스를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고객과 접점이 있거나 성과를 내는 그 이펙트 스팟을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펙트 스팟은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면 쭉 이렇게 드러날 텐데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으니까 네네.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으니까 특별히 요 포인트는 이펙트 효과가 큰 어떤 지점에 있다.
반대로 잘못하면 실패가 크다. 맞습니다. 그런 지점에 집중해서 좀 가자. 그리고 그게 이제 넛지의 포인트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갔었던 현장 중에 제가 1년 정도 갔었던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OKR을 좀 했습니다. 그 기업은 이제 15명 정도 되는 유통업이었는데 거기서 OKR을 지속하다 보니까 이제 OKR은 3개월에 한 번씩 우리의 목표와 KR 지표를 다시 설정하게 되는데 이 기업에서는 계속 OKR을 실행을 할수록 매출액이 자꾸만 KR 지표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매출액 너무너무 중요한 지표인데 매번 이제 직원들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매출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네. 그러니까 매출로 하시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약간 지치는 겁니다. 어차피 매출로 이렇게 지표가 나올 건데 우리 왜 3개월에 한 번씩 목표를 세우지?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어떤 회사는 KR 잡을 때 지나치게 좀 관리적 지표 나와가지고 고민이 네. 있지만 그 회사는 맨날 매출만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뭐 1년 동안 정하고 가면 되지 왜 자꾸 3개월에 한 번 하라고 하느냐. 네, 맞습니다. 또 그런 일도 있네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잘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대표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매출 말고도 우리 성과 지표, 성과가 나는 지표들을 한번 결정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려고 보니까 대표님께서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펙트, 그 성과 내는 지표 맞을까? 이거 진짜 우리가 결정해도 될까? 이런 고민이 엄청나게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대표님 프로세스 청사진 한번 그려봅시다. 고객의 접점에 기반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성과 지표가 맞는지 이펙트 스팟을 기반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해서 같이 팀장님들과 함께 모여서 프로세스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대표님이 너무 신이 나신 겁니다. 이거 이펙트 스팟입니다. 이거 이펙트 스팟입니다. 네,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지식들을 이제 막 끌어오르시면서 경영자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순간 네. 프로세스 청사진을 그릴 때. 맞습니다. 그래서 이펙트 스팟을 이제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지표를 한번 도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작성해온 지표와 비교해서 이펙트 스팟과 연결이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이렇게 우리가 성과 내는 지표라고 할 만한 지표들을 이렇게 도출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결과 지표를 도출하게 된 이후로 대표님께서 특히 영업 쪽에 이제 힘을 주셔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키맨 미팅 횟수라든지 이제 고객사 미팅 횟수 거기에 엄청 이제 집중을 해야겠다. 이제 정말 정확한 그 지점이 찍혔으니 막 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팅을 진행할 때 이전에는 그 미팅 횟수가 이제 적은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제 리핏 오더 매출 이런 것에도 우리가 지표로 도출을 하게 되니 대표님께서 미팅을 진행하실 때 그 미팅을 하나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고객의 니즈를 좀 더 집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요청이 있었는데 그 요청이 이제 샘플을 좀 달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사실 샘플을 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고객의 니즈를 듣고 그래 이 키맨과의 미팅 이 횟수도 중요하고 우리 그 리오더를 받아야 되니까 질도 중요하니까 혹시 모르니 유통사에 한번 요청을 해보자 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평소라면 절대 해주지 않는 그런 요청인데 그 유통사에서 네 이번에 한번 드릴게요 하고 선뜻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샘플이 없으면 이제 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업체였는데 그 샘플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계약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거 우리 진짜 성과 지표 맞습니다. 확신을 하게 되는 좀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로세스 청사진을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시작과 종료 그리고 우리 처리, 판단, 그리고 이펙트 스팟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구성 요소들을 활용하셔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 매뉴얼 한 장 노출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 여러분들 가능한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길 바라고요. 또 어떤 프로세스 청사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이 프로세스 청사진은 사실 서비스업에서 서비스 청사진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그러한 주제인데요. 제가 인앤아웃 버거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인앤아웃 버거를 보시면 고객과의 접점이 어디서 일어날까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보시면 라디오 광고도 있고요.
그 빌보드 그런 전광판도 있고요. 되게 재밌는 건 여기에 아로마, 향기도 고객과의 접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피지컬 에비던스, 맞습니다. 그냥 물리적인 증거,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고객의 행동이 위에 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직원들의 행동들,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실의 행동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각각 이제 고객이 들어왔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가 이렇게 순서대로 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도 이러한 서비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스타벅스를 보시면 처음에 스타벅스에 올 때 구글 맵으로 검색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관리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면 구글의 그 스타벅스의 리뷰를 관리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구글 맵으로 검색을 했을 때 리뷰가 많냐 없냐, 리뷰가 좋냐 아니냐가 그 스타벅스를 가냐 아니냐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핵심은 뭐냐? 프로세스 청사진을 고객 관점에서 그리고 맞습니다. 그것을 업무 플로우로 연결시켜서 네. 핵심 지표로 관리하는 거. 이게 이제 컨설턴트가 현장의 업무 프로세스를 잡아줄 때 사용하는 프로세스인데 오늘 살짝 여러분들이 그 힌트를 좀 발견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